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我是崔老师. 잘 지내셨죠? HSK 3급을 가지고 왔습니다. HSK 3급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공부를 해야 할 수 있는 시험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부터 단어 정리 시간이기 때문에 매 강마다 50여 개의 단어를 가지고 와서 테마별로 조금 정리를 하면서 그 속에 문장과 그리고 또 핵심 문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풀어보면서 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러면 우리 HSK가 뭔지 한번 먼저 궁금하시니까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HSK? 이게 영어이기 때문에 뭔가 알파벳의 약자인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H? 뭐의 약자지?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신 HSK란 HSK 보이시죠? 제가 빨간색 글씨로 해놓은 거. 자, 볼게요. 한 글자씩. H는요. 한유, 뭐죠? 중국어, 한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S는요. 水平이라고 해서 수평, 즉 수준, 능력을 그쵸 나타내고 그 다음에 K는요. 考试,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한어 수평 시험, 한어 능력 시험, 중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아, 알파벳의 약자가 아니었구나 이제 아셨죠? 자, 그렇다면 신 HSK의 급수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HSK가 올해까지 이제 3세대로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제가 1세대 시험을 봤어요. 1세대가 11급까지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제 작년까지가 2세대. 쭉 10년 동안 2세대로 1급부터 6급으로 구성된 시험의 그 형태로 필기시험을 봤다면 이 3세대는요. 이렇게 HSK가 1급에서 9급으로 7, 8, 9급이 새롭게 고급 라인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희는 3급이기 때문에 아직은 3세대의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받는다 하면 수준이 살짝 단어 수준이 4급 시험의 단어가 조금 내려왔다. 이 정도밖에는 없고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신 HSK 3급은 어떠한 학습자들이 시험을 보면 HSK 3급은요. 일단 매주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학습을 3학기 정도의 중국어를 학습하고 그 다음에 그 정도 학습을 했다라고 하면 600개의 어휘가 충당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 HSK 3급의 시험을 합격하려면 기본적으로 600개의 상용 어휘를 알아야지만 저희가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 이렇게 요 시험지를 받아보실 거예요. HSK 3급 눈으로 그냥 읽혀지시죠?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 한유 水平考试.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유 H 水平S 考试 K. 아, 여기 이제 정확하게 보이시죠? 3급이고요. 여기 보시면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도대체 HSK 3급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중국 글씨를 제가 이렇게 옆에다가 한국어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일단 HSK 3급은요. 3부분으로 나뉘어요. 듣기, 독해, 쓰기. 근데 이게 3급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1급부터 6급이 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7, 8, 9급은 이제 3세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가 된 사항이 있지만 1급부터 6급, 2세대인 요 기본적인 것은 다 듣기, 독해, 쓰기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총 여러분들 보시면요. 80문항이에요. 중국의 3급은 80문항을 몇 분 안에 90분 안에 문제를 풀어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이 90분이 다 시험 시간이 아니라 여기에는요. 듣기 시험을 하고 나서 OMR 카드에다가 작성하는 5분 플러스 그 다음에 우리 처음에 개인정보 작성 시간 5분 하면 진짜 80문항을 80분 안에 즉 한 문제당 1분 컷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이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은 게 HSK 3급까지만 듣기를 2번씩 들려드리기 때문에 전혀 무리감은 없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600개 단어를 암기했을 시에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커트라인은요. 300점 만점이에요. 100점, 100점, 100점 만점에 180점. 중간에 과락 점수 이런 거 포함 안 되고요. 그냥 총점에서요. 180점만 넘기시면 바로 합격 증서가 나옵니다. 괜찮죠? 好. 드디어 HSK 3급 단어이네요. 자, 1탄이니만큼 굉장히 가벼운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수란 가족 명칭이에요. 수에 관련된. 솔직히 HSK 3급뿐만이 아니라 시험을 보면 우리 수와 관련된 문제들이 진짜 많아요. 금액뿐만이 아니라 날짜, 무슨 시간, 요일, 키, 몸무게 등등등등 다 수와 관련된 거죠. 수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가족 명칭도 마찬가지인데요. 명칭 자체가 여러분들 듣기든 쓰기든 독해든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쉬우면서도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오늘 시간 아마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절대로 잊어버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눈이 정말 편안하실 것 같아요. 아라비안 숫자가 딱 보이고요. 거기에다가 한자 시간에 조이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한일, 두이, 속삼덕사 하면서 10시까지 한눈에 딱 눈에 포근하게 들어오실 거예요. 한자는 정말 걱정이 안 되는데요. 읽는 소리가 여러분들이 중국어로 장착이 되시면 전혀 무리가 없는데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손 그림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1부터 5까지는 여러분들 펴시거나 접으시거나 상관이 없어요. 왜 이렇게 했냐? 중국은 여러분들, 우리 한국은 두 손으로서 6, 7, 8, 9, 10을 표현을 하지만 중국은 한 손으로 표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아시면 여러분들이 중국 현장에 가셨을 때에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한번 1부터 10까지 먼저 읽고 나중에 0을 가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숫자 1은 2, 2는요, R, 3은요, 산, 4는 스, 5는요, 5, 6은요, 6, 7은요, 7, 8은요, 8, 9는요, 9, 10은요, 10. 많이 어려워하는 한자가 있죠. 발음. 어려워하는 한자보다는 발음이겠네요. 보통은 이렇게 4나 10, 요거 두 개 헷갈려 하고요. 또 발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6하고 9의 발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땐 크게 다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보도록 할게요. 자, 숫자 1은 이 그대로 그냥 읽어주시면 상관없습니다. 2는 갈게요. ER. 이거 하면 할 말 정말 많죠, 여러분들. 자, 이가 단독으로 있을 때에는 으어라고 읽는데 요 으어가 소리가 진짜 많잖아요. 얘가요, 앞에 이, 뒤에 이가 들어오면 에 소리로 내죠. 이에 에이 이렇게 배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으어 뒤에다가 n이나 우리 그쵸 받침 소리 내는 ng나 r 이렇게 들어온다면 소리 내서 그쵸. 근데 제가 er 싼 선생님 근데 이상한 게 저는요 숫자 2가 선생님이 발음할 때 r로 들리는데 or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er 싼 쓴데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저는 or로 발음을 하는데 이 사성이라는 성조가 들어오면요 저희가 소리가 강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는 거는 r이에요. 읽는 건 분명히 얼로 읽거든요. 제가 들어보세요. R, R, ER, ER, ER. 아직도 R로 들리나요? 그쵸.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소리는 R로 내지는 않지만 들리는 소리가 R이 된다는 말은 우리 성조가 4성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요거에 이성으로 갈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진짜 얼로 들립니다. 우리 가족 구성에 나올 거거든요. 요 발음 다시 한번 교정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요. ER. 그 다음에요. 산. 그쵸. 중국어는 된 소리예요. ER 산이 아니라 산 된 소리로 발음해 주세요. 자, 4 갈게요. C라고 읽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ER 산 C 아니거든요. C는 XI가 C고요. 즉, E는 소리가 두 가지입니다. 이라고 날 때도 있지만 으라고 날 때가 있어요. 으라고 날 때는 어떻게 해요? 자음 즈, 스, 스, ZCS 혹은요 즈, 치, 시, ZC, 그쵸? ZH, CHSH 요렇게 나왔을 때의 소리는 으라고 읽어줍니다. 그래서 10도요. 시가 아니라 시, H가 들어가면 혀, 말은 이라고 얘기해서 건설음모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입모양 최대한 혀를요 말아서 입천장한테 그쵸 살짝 대고요. 입모양은 으가 아니라 우인 상태에서 스를 발음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 이게 10이고요. 스 이게 4예요. 소리가 깔끔 자체가 다르죠. 다시 한번요. 스, 이거를 두 개 같이 붙이면 40이 되죠? 40. 그래서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1부터 10까지만 알면 99까지는 여러분들이 얼마큼 연습하냐에 따라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4 됐죠? 5는요. 5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6이 때문에 우 소리 내셔야 돼요. 같이 갈게요. 우 6은요. 리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이유라고 모음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유라고 읽어도 되지만 원래의 이 모음은 탈락음이 발생했습니다. 이요, 아이오유예요 원래는. 근데 이 앞에 자음이 있을 때에는 오어가 탈락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쓸 때는 아이유라고 쓰되 읽을 때는 이요로 읽어주셔서 리오 어떠세요? 리오 해도 못 알아듣는 거는 아니에요. 똑같은 예로요. 9를 볼게요. 9도 아이유죠. 아이유가 아니라 그랬어요. 원래는 아이오유인데 앞에 자음이 들어오면서 오어가 탈락된 것 뿐이지 발음은 보존이 돼요. 그래서 지우라고 읽어도 되지만 원어민 발음으로는 지오.
지오, 이오 소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려, 지오, 이게 조금 헷갈렸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숫자 7은 치인데 일단 우리 숫자들 보시기 전에 우리 손가락 다시 볼게요. 5까지는 뭐 상관없는데 6은요 전화하듯이 려, 이게 표현이에요. 려, 두 손가락 아니야 한 손가락. 7은요 치, 엄지, 검지, 중지를 모아주시면 돼요. 그게 치를 표현하는 겁니다. 치, 가쁜 수화죠? 아니고요. 이게 꼭 중국 사람들의 습관인 언어입니다. 8은요. 우리 총 쏘는 것처럼 하되 그저 겨누지는 마시고요. 제 몸쪽으로 빠, 빠 가로로 하시면 돼요. 가로로 손을 넣으시면 돼요. 9는요. 그쵸. 검지를 구부리시면 돼요. 지어. 지어. 마지막으로 10은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주먹을 그냥 쥐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양손을 써요. 열십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혹은요. 검지랑 우리 중지를 꼬아주시면 그것도 어떤 지역에서는 열십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내용을 알아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11은요. 12 그대로 가시면 돼요. 12는요. 12, 13, 13, 14, 14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0은요. 여자들 링기고리가 어떻죠? 동그랗죠? 링만 생각하세요. 0은 링, 링. 한자가 조금 어렵지만 소리는 굉장히 쉽죠? 링, 링. 好, 이래서 링, 2, 2, 3, 4, 5, 6, 7, 8, 9, 10까지 완성을 했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더 봐야 될 것은요. 숫자 1과 숫자 2의 역할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숫자 1은 여러분들 원래는 2라고 읽지만 이렇게도 가능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 야오라고 읽을 때가 있어요. 한자는 똑같은데 소리만 2가 아니라 야오로 바뀔 때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이럴 때예요. 헷갈리기 쉬운 혼동되는 그러니까 수끼리만 이렇게 연결해서 나열해서 얘기를 할 때 혼동되기 쉬운 수들이 있어요. 즉 그 혼동되는 수가 이거예요. 발음이 1하고 7이거든요. 2, 7 이게 같이 뭉쳐져 있으면 들릴 때 1이라고 그랬던가 7이라고 그랬던가 혼동이 돼요. 즉 계좌번호, 전화번호, 차량번호, 객실번호 같은 경우에는 번호들만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에는 2를 야오로 바꿔서 혼동을 조금 줄여주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숫자 R인데요. 이 R이 우리 문장 그냥 이렇게 수를 얘기할 때 2, 2, 3, 4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만 이 우리가 수라고 하면 밀접하게 짝꿍이 있어요. 어휘. 양사라는 어휘가 수랑 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량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수가 있으면 양사가 꼭 따라오는데 그래서 우리 그럴 때에는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 또 한 명이 왔어. 그러면 우리가 수를 셀 때에는 두 명이라고 하지 둘 명이라고 안 하죠. 즉 숫자 R은요. 둘 2라는 뜻을 갖고 있다면 두, 이라고 뜻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입니다. 량, 량. 한국어로 그냥 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두 명, 두 개, 두 시, 두 잔, 두 달 등등등등등. 즉 숫자 2가 단독이에요,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양사를 만나면 R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량으로 쓰셔야 합니다. 단독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12예요, 12.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10이다. 그러면 나는 12개라고 할 때 이때 12개의 2는요. R로 할까요? 량으로 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그쵸? R로 하셔야 돼요. 보시죠? 숫자 2가 단독으로 있을 때 양사랑 만나면이지 조건부가 있는 거예요. 10이나 그쵸? 22, 뭐 92 할 때는 바뀌지 않는다. 92, R 그대로 그냥 나가셔야 돼요. 양사가 있다 하더라도. 괜찮으시죠? 자, 앞서서 배운 우리 노란 블럭이 바로 0부터 10까지 배웠던 우리 0, 2, 2, 3, 4, 5, 6, 7, 8, 9, 10를 가지고 중국어로 한번 내 전화번호를 말해보기. 자, 예시는 제가 두 개를 다 준비를 했는데 위에 예시는 한국 번호고요. 밑에 예시는 중국 진짜 폰 번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까요? 자, 전화번호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것은 숫자 1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혼동 주기 싫으니까. 특히 7하고 2, 7, 2 소리가 너무 혼동스러우니까 뭘로 바뀌는지 고려하면서 가볼게요. 자, 010, 링, 0, 그렇죠. 그 다음에요. 7117, 7227 할까요? 117. 확실히 여러분들 227 하는 것보다요. 110로 바꾸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말하기도 듣기도. 그 다음에요. 1269, 126, 9. 그쵸? 우리 6, 9에는 우리 2어 소리가 들어가게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010, 7117, 1269.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볼게요. 137568834417. 실제적으로 중국은요, 13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시작. 137. 그렇죠. 5688. 5688. 그 다음에요. 3417. 어때요?
137, 5688, 3417. 이제 여러분들의 중국어로 내 전화번호 얘기하는 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0, 2, 2, 3, 4, 5, 6, 7, 8, 9, 10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연, 월, 일을 말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어 해년자, 달월자, 날일자를 배워봐야 하겠죠. 자, 첫 번째 단어 해년자, 중국말로 그쵸? 한글 한자에 우리 한국에서 배우는 한자와 동일해요. 읽기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읽어볼게요. 니안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죠? 니엔이라고 읽으셔야 합니다. 1학년 안이 만나면 아는 n이라고 소리가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니안이 아니라 니엔, 니엔. 여러분들 이게요. 몇 년도 할 때 년도 되지만 몇 해 됐다 할 때 해도 됩니다. 즉 1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라고 할 때에도 니엔을 쓰고요. 2023년도에요 할 때도 니엔을 씁니다. 그 얘는 좀 이따가 또 볼게요. 그 다음에요. 달월자. 한자 그대로죠. 같이 읽어볼게요. 뮤, 유에, 유에. 자, Y, U는 여러분들 뭐죠? 유땡땡과 같죠? 요거랑 소리가 같아요. 유 소리예요. 유 소리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유 뒤에요. 으어가 들어오면 얘 또한 애 소리가 나셔야 돼요. 그래서 위으어가 아니라 유에, 유에, 유에라고 읽어주셔야지만 월. 얘도요, 여러분들 월도 되지만 몇 월 달 할 때 월도 되지만 달도 돼요. 한 달 됐다, 두 달 됐다, 세 달 됐다. 두 개 다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년, 유에. 그 다음에 가볼게요. 뭐가 남았어요? 날일자 남았죠? 날일자가 아닌데요. 내가 아는 날일자 아닌데. 그럼 요거는요? 자, 중국에서는 요 날일자 씁니다. 하지만 문어체에서 많이 쓰고요. 발음을 보시면 RI죠. 요게 R이 들어가면 이가 으 발음돼서요. 를. 굉장히 어려운 발음 속에 속해요. 얘도 건설 속에 들어가는 자음이거든요. R 자체가. 그래서 이게 발음이 불편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문서상에는 꼭 공문서 작성 시에는 날일자를 표시를 하지만 발음을 할 때에는 번호자라는 하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발음이 편하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요. 하도 되지만 르도 된다라는 사실. 자, 다 나왔어요. 즉, 하오는 일이다. 이렇게 며칠인지 얘기할 때는 숫자 뒤에 하오만 쓰시면 되겠죠? 자, 두근두근. 진짜 우리가 2023년을 말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아직 1000단위, 100단위 안 배웠는데? 가능합니다. 왜요? 중국은 서기 몇 년도 할 때의 요 2000은 우리는 1000단위로 얘기하죠. 영어는요, 두 자리씩 끊어서 얘기하지만 중국은 제각기 한 자리씩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00단위, 100단위를 안 배워도 오늘 배운 이 11개의 단어를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023년 6월 25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가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자, 같이 갈게요. 2023년. 그럼 어떻게 해요? 한 글자씩 시작. R, 링, R, 3년. 그렇죠. 6월. 그럼 어떻게 해요? 6, 2, 2, 3, 4, 5, 6, 예. 그렇죠. 25. 그거 갑자기 너무 어려운데요? 막 하시는 분들. 천천히 가세요. 2. 그럼 어떻게 해요? 2, R. 그렇죠. 10, 15, 5, 1. 好. 25 했다고 R5 하시면 안 돼요. 꼭 10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2023년 6월 25일 다시 한번 가볼까요? 2023년 6월 25일 혹은요. 2023년 6월 25일 이렇게 발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직도 숫자가 안 끝났어요. 숫자로 이루어진 문장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숫자가 궁금할 때예요.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들 문장을 생각해 봤을 때 숫자가 궁금하면 이렇게 물어보죠. 몇 시예요? 몇 개예요? 몇 명이에요?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나요? 자, 즉 몇에 해당하는 것은 중국어로 어떻게 하냐? 지라고 물어보시면 되는데 얘가 의문수사예요. 숫자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지가 나오면 문장 끝에 물음표를 그냥 같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한국은 입니까, 씁니까, 합니까, 해요 뭐 이런 거가 있어야지만 그쵸 물음표가 들어오지만 중국은 이렇게 의문을 가진 단어들 이라고 하면 바로 뒤에다가 물음표를 같이 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몇에 해당하는 것은 지. 이 몇은요, 우리 한국식으로도 생각을 해봐도요, 수가 굉장히 구체적이거나 10 미만의 수를 물어볼 때 사용을 했었어요. 꼬마야, 너 몇 살이니? 그쵸? 그래서 10 미만의 수를 물어볼 때도 하지만 10 이상의 수지만 구체적인 거, 시간이나 날짜 같은 거, 우리 아까 몇 월, 며칠, 그럼 할 수 있겠네요. 뭐겠죠? 지, 유, 지, 하오가 되겠네요. 그대로 할 수 있겠네. 그쵸?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양사, 우리 중국도 양사가 한국만큼 발달이 됐어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개잖아요. 그쵸? 개수를 세는 양사. 중국은 라고 합니다. 자, 으어 소리가 나왔는데 위에 성조가 없기 때문에 굳이 으어를 길게 읽을 필요는 없어요. 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몇 개? 그럼 어떻게 해요? 몇 개야? 지거 끝. 이야 이런 거는 없어도 되죠. 지 자체가 물음표를 갖고 왔기 때문에 몇 개야? 지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개, 그러면 어떻게 해요? 2거, 3개, 3거, 5거 이렇게 하겠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몇 살, 3살을 나타내는 단어도 있어요. 쇠, 발음이 조금 이상한데요. 쇠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두 번째예요. 뭐요? 탈락음이요. 우리 음모가 탈락음이 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가 아이오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아이오를 계속 썼었죠. 언제 아이유를 썼죠? 앞에 자음이 있을 때, 자꾸 아이유 하니까 아이유 노래가 갑자기 듣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읽을 때는 아이유가 아니라, 이유가 아니라, 이어 소리를 읽는다면 두 번째입니다. 그럼 유아이는 도대체 뭐가 탈락된 걸까? 보시면 얘는요, 뭐가 탈락했냐면, 이, 아이가 탈락된 음이에요. 자, 으어가 탈락됐어요. 뭐 때문에? 앞에 있는 자음이 들어와서, 이가 탈락돼서 썼지만 소리는 보존시켜 주셔야 돼요. UEI 어떻게 읽어요? 우웨이, 우웨이 이렇게 읽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쇠라고 읽어도 되지만 원래의 발음은 보존시켜서 읽자면 쇠. 어떤 느낌인지 아셨겠죠? 자, 그래서 몇 살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꼬마야 몇 살이니? 10살 미만의 아동한테 귀엽게 꼬마야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죠. 정말 나이가 어른 굉장히 많이 드신 분들도 저희 젊은이들한테 몇 살이니? 라고 물어볼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10 미만의 아이들한테만 물어보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는 뒤에 뭘 물어볼 수 있어? 숫자가 궁금한데 그 수량이 궁금한 거예요. 즉 숫자는 양사랑 굉장히 절친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량사라고 얘기를 하죠. 괜찮죠? 자, 그러면 두 개 뭐라고 한다고요? 2거 이제는 알겠죠? 12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2岁일까요? 12岁일까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12가 우리 2가 단독으로 있을 때만 그럼 2살은 2岁가 맞아요, 여러분들. 2살은 2岁가 맞지만 우리 12살은 12岁 합치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잠깐 지금 보시면 10하고 2 사이에 격음보호라고 해요. 음을 따로 분리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게 두 번째 글자의 이 첫머리가 병음이 아, 우어, 으어로 시작하면 그 음을 분리시켜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천안문을 중국말로 이렇게 쓰거든요. 병음을 T-I-A-N-A-N-M-E-N 만약에 그냥 이렇게 쓴다면 티아난먼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요. 티에난먼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정확한 표기는 이거예요. TN이 한 글자고 안이 두 번째 글자며 세 번째 글자는 MEN이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는데 12岁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